이 맛이구나. 드라이 에이징을 해서 숙성을 해서 맛있는 그런 고기구나. 아미노산 맛집이었네. 고기 박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미각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맛을 느낀다, 오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까지가 오미라고 합니다. 매운맛은 근데 이제 통각, 아픈 감각이니까 고양이들은 그러면 사람과 똑같이 맛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혀에 맛을 느끼는 이제 감각,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람에 비해서 고양이는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후각 상피세포가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후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향을 아주 진하게 느낀다. 그래서 혀로 느끼는 맛은 사람보다 훨씬 둔감하지만 향을 통해서 맛을 추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후각과 미각 두 가지를 합쳐서 맛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가 들어서 코가 막혔을 때 보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코 막힘만 해결해주면 다시 식욕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고양이들이 음식에 대한 기호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후각적인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고양이들이 좀 아팠을 때 식욕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단순히 맛있는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풍미, 냄새가 자극적인 음식들을 조금 곁들여서 제공하는 거. 이를테면은 황태 파우더 같은 거를 위에 살짝만 진짜 이렇게 데코하듯이 뿌려줘도 거기서 나는 향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게 사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나는 적정 온도, 보통은 30도 정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풍미가 가장 자극을 될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사료를 살짝 데워서 급여하는 것도 입맛이 떨어진 고양이에게 기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단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달달한 디저트가 땡기죠. 하지만 고양이들은 달달한 디저트 따위는 원치 않습니다. 첫째도 고기, 둘째도 고기, 셋째도 프로틴. 완전한 육식동물이거든요. 단맛에 대한, 당분에 대한 욕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을 먹을 때 옆에 와서 달라고 되게 졸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단맛이 땡기는 게 아니고 유지방, 지방의 크리미한 맛을 고양이가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나는 향, 친숙하거나 호기심을 느껴서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 절대 단맛 때문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들은 약을 지을 때 단맛이 나는 거를 약에 섞어주면 막 맛있게 낼름낼름해서 먹거든요. 그 단맛에 속아가지고. 고양이는 근데 단맛 민감하게 생각하는 맛도 있는데요. 쓴맛입니다. 쓴맛에 대한 미각 수용체가 고양이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꽤 있는 편이고, 잘 느껴야만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냥을 하고 고기가 썩기 시작하면 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상한 고기를 그냥 먹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배탈이 나면 아파. 야생에서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파충류, 날짐승의 쓸개 같은 거, 식물 포함이에요. 쓴맛들이 나는 것들은 독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다, 바로 무지개 다리 찍히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진짜 쓴 거 먹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1시간 동안 침을 여기서 줄줄줄줄줄 흘려. 왜겠어요? 위험한 독성 물질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작으로 침을 계속 흘려서 희석시키고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쓴맛이 나는 약을 좋아하는 프로틴에 막 버물려가지고 줬어요. 그럼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독든 개구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었는데 쓴 약을 섞어서 몇 번 주고 나면 간식마저도 나중에는 기피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정말 뭐 고양이들이 맛있는 거에 섞어 좀 잘 먹어요 라고 하는 몇 가지 약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꼭 캡슐 약을 급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알약 같은 걸 이렇게 감싸서 먹이는 이 간식도 약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하나, 절반 정도는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캡슐약으로 필건 또는 필러를 이용해서 급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야, 너도 약 먹일 수 있어. 이거 영상 보고 오셔야죠. 3초 컷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에 대한 맛을 아주 크게 구분하진 못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아미노산 맛, 아미노산 맛이 어떤 맛일까요? 단백질들의 맛을 정말 세분화해서 이 고기는 드라이 에이징을 해서 숙성을 해서 맛있는 그런 고기구나, 이 고기는 뭐 악어 고기 향이 나는 고기로구나. 고기 박사들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는 아주 그 진한 단백질들에 대한 미식가다. 고양이들은 물맛을 기가 막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워터 물리에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라던가 물의 산도, 변기물에 관심이 많다? 변기물은 항상 신선한 수돗물로 채워지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갈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우리 집 고양이 수돗물, 정수물, 에비땡 같은 이런 비싼 물을 줘야지 건강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없지만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용수이기 때문에 식수정수기, 수돗물 급여해도 고양이에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미네랄 성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는 생수를 굳이 우리 집 고양이한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정수나 신선한 수돗물 급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집 고양이는 어렸을 때부터 에비앙 생수만 먹어가지고 다른 물은 절대 안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직수정수기 물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잘 마시는 물이 있는지 종류 한 서너 가지를 한번 똑같은 그릇에 담아서 줘보세요. 그 중에 어떤 물을 훨씬 더 잘 먹는다고 하면 아이에게 음수량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싼 물보다는 신선한 물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은 무슨 아미노산 먹을까? 오늘도 두부반영 먹고 싶어요? 신비로운 미각의 세계, 아미노산 맛을 기가 막히게 감별한다. 이 단백질에 대한 미식가였다라는 점. 그리고 쓴맛, 쓴맛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트라우마 생기지 않게 쓴맛 느낄 새 없이 그냥 꿀꺽 약을 먹여야 될 책임이 집사들에게 있다는 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미노산 맛집 한번 갈까요? 안녕. 이거는 무슨 아미노산 맛이야? 그거 맛 상당히 신선합니다. 맛있어요.